안녕하세요. 서울 도심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뉴마이하우스 정재하 대표입니다. 단독주택 살면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단열을 안 했다, 창문이 약하다, 멋지지가 않다, 이런 것들은 컨디션하고 관련된 내용이지만 진심으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구조적인 것. 예를 들어서 집 전체의 기초가 잘못돼 있어서 처진다든지 크랙이 가서 붕괴돼서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거는 집을 거주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으면은 100% 건축주분들이 이제 부담이겠죠. 근데 단독주택 공사하다가 또 붕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공사나 우리 뉴마이하우스의 책임일 거고, 또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시공했을 때 추후에 붕괴가 되거나 잘못됐을 때는 역시 우리 시공사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사 이후에 공사 과정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목숨을 우리 뉴마이하우스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라돈가스입니다. 우리 뷰 좋은 동네, 평창동, 성북동, 삼청동, 한남동, 장충동, 이런 동네에는요, 이 밑에가 집안이 안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산 위에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라돈가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 라돈가스는 폐암 발생률을 굉장히 높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다음으로 무서운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살벌하죠. 근데 이거는 엄연한 좀 사실이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3년? 4년 전쯤에 공사했던 평창동 주택에 라돈이 좀 이렇게 의심된다는 건축주의 부탁으로 저희가 라돈 가스 체크기를 가지고 체크를 했을 때 굉장히 놀랍게도 외부하고 내부에서 3,100베크럴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치의 라돈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몇 개 주택 같은 경우는 라돈 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라돈 가스를 차폐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공사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북동 현장에 주차장 공사 때문에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했더니 아주 바로 밑에 덤프 트러마한 안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거는 바위가 있기 때문에 라돈가스가 나오는데 이번 현장은 수치가 어떨까 싶어서 이게 이제 성북동 현장에 있는 안반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그 전에 평창동 현장에서는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공사하기 전에 체크했을 때가 3,600 정도 되는 수치였는데 이번에는 1,300베크럴. 그러니까 이 라돈가스를 측정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다 막는다, 라돈 측정기를 몇 미터 위 이상 놓는다, 공기를 수단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그냥 확 오픈된 공간에서 이 낙도수 측정을 했더니 1,300베크럴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돌 하나가 1,300베크럴 이 나왔으면은 집보다 더 큰 안반이 밑에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수치가, 그러니까 이제 3,000 넘는 그런 라돈가스가 이제 측정이 되었겠죠, 그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뷰 좋은 동네가 어디 있죠? 성북동, 삼청동, 한남동, 평창동, 이런 지역들은 다 높은 위치에 있죠. 그 밑에 안반, 바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라돈가스가 이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라돈가스가 나쁘니 좋니 얘기하는데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이미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대한민국이나 WHO 권고는 100베크럴 정도 기준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13배 정도의 기준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148베크럴입니다. 미국 기준의 9배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비흡연자의 경우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5배에서 7배고요. 그 다음에 흡연자에게는 약 15배에서 25배 정도의, 한마디로 라돈가스하고 흡연하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흡연자의 폐암 1순위는 라돈가스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방사선에 대해서 좀 겁내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CT 촬영이죠. 미량의 방사선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수치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생활할 때 2.4 정도 피폭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몸에 무해하겠죠. 그리고 CT 촬영할 때가 7 정도 되는 밀리시버트의 피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1,300베크럴이 있을 때는 수치로 계산하면 23에서 30 밀리시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T 촬영 3번에서 4번 정도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폐암의 위험이 되는 그런 수치이고요. 고위험 방사선
실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밀한 공간에서 이 상태면 더 위험하겠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평창동 현장 같은 경우는 실내 라돈 수치가 3690 베크럴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이거는 WHO 공고 수준의 37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준의 25배입니다. 대한민국 기준에서도 37배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따랐을 때 약 15배에서 20배 정도의 폐암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요. 3690 베크럴의 피폭 수준은 65에서 85 밀리시버트 정도의 수준인데 CT 촬영으로 기준했을 때는 약 12배 정도의 피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예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뷰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뷰가 좋은 평창동, 성북동, 삼청동, 한남동, 산 위에 있다라는 주택들은 이렇게 라돈에 너무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몸에도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인식을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비버리힐 같은 경우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라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절벽 위에 지어진 휴양지 같은 경우도 라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뉴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쾌한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듣는 분은 그렇다면 우리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이걸 계속 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공기청정기에 들어있는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헤파 필터입니다. 투머치한 내용이지만 제가 10년 동안 미국 무대 공사를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핵 벙커라든지 또는 바락스나 도미토리에 관련해서 화학전쟁, 핵전쟁 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풀자면 우선은 헤파 필터는 기본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오펜하이머에서 나왔듯이 방사선을 차폐하는 건 아니고요. 방사성 물질을 걸을 수 있는 게 헤파 필터입니다. 그 필터들이 지금 우리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들을 포집은 할 수 있습니다. 포집을 할 수 있지만 방사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내에 있으면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방사선을 피해가지고 차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집 안에 있으면은 걸러져서 이 자체가 방사성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헤파 필터는 가스는 포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라돈은 가스입니다. 라돈 가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라돈 가스도 포집을 못하고요. 방사성 물질은 포집할 수 있지만 그게 실내에서 포집했을 때는 방사선이 집 안에서 붙는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기청정기 굉장히 잘 만들고 좋은 제품이지만 이거는 방사선이나 라돈 가스를 포집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조금 어렵습니다. SSD 공법을 해가지고 차폐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슬래브 하부 감압 배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집 아래 안반이나 자갈이나 돌에서 나오는 라돈가스를 집 안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라브를 굉장히 차폐를 잘 해야 됩니다. 기밀하게 만들고 나서 여기에 우리 집 밑에 기초 토양 부분에다가 감압을 넣어서 라돈가스를 집 멀리 배출하는 공법이 슬래브 하부 감압 배기 시스템, 그러니까 SSD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매트 기초 밑에를 감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 전체 기초를 드러내고 이 시스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분 타공을 해서 하기에는 효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신축할 때 이 공법을 쓰면 너무너무 좋고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공사 공법이 아니고요. 열회수 환기장치를 통해서 상시 음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하하고 맞닿는 최하층 바닥면을 굉장히 기밀하게 만들어주는 공법, 이 두 가지를 이뤄서만 라돈가스를 실내에 유입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1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 무대 공사할 때 보면요, 숙소들에 보면은 음압을 만드는 공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전쟁이나 화학전을 했을 때 실내에서 음압을 만들어서 건물 안에서 건물 밖으로 압을 줍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필터링 해가지고 들어와서 압을 줘서 밖으로 밀어내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공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려면은 압을 버틸 수 있는 현관문들, 창문, 그리고 현관문 주변에 캐노피에 있는 알루미늄 타일이나 스틸 타일 이런 것들도 압에 떨어지지 않게끔 고정하는 수치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밀 아닌가? 미군 공법의 기밀일 수도 있는데요. 디테일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 집을 만들 수는 없지만 미군 부대처럼 우리 하는 현장들의 건축주 대부분들이 요즘에 열외수형 환기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하층, 그러니까 지하라든지 1층에다가 라돈가스를 차폐할 수 있는 필름하고 이런 것들만 잘 갖춰져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그 서울 도심에서는 좀 필요 없는 내용인데, 만약에 전원주택에서 살 때 산속에 경치 좋은 데 살 때는 이런 라돈가스 관련돼서 차폐도 해야겠지만, 더불어서 지하수를 쓰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에 이런 라돈가스가 만약에 1100베크럴이다 그러면은 한 100베크럴 정도가 녹아들 수 있습니다. 10분의 1이 녹아서 샤워를 하거나 음용을 하거나 지하수를 떠가지고 가습기를 썼을 때 이게 다시 가스로 환원돼 가지고 집안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단독주택 지하수를 쓰실 때는 요거에 대한 대책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우리가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투머치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평창동 주택을 공사할 때 어떻게 라돈가스를 차폐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독일 젠더사의 아비센 제품에서 제가 열환기 시스템을 각 방마다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크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멘트 몰타로 이제 미장을 다 해서 메꿨지만, 그 시멘트 몰타 입자는 좀 약간 곱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돈가드 같은,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은 페인트 계열 제품인데, 우리 외단열재 쓰는 보면 스타코 보면 얘가 탄성이 좀 있거든요. 보통 목조주택이 많이 씁니다. 목조주택이 집이 약간 틀어짐이 있는데, 이 스타코가 탄성을 해서 그 틀어짐에 의해서 외단열재를 좀 크랙을 방지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라돈가드 말고 다른 제품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돈가드를 썼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하층 벽하고 바닥에 시멘트 몰탈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에 기밀하게 발라줍니다. 그래서 집 전체를 아주 시멘트 몰탈보다 더 기밀하게 만들어 주고요. 다음으로는 라돈가스 차단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벽 전체나 주변이 다 허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라돈가드가 발라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라돈 차폐되는 시트를 또 굉장히 기밀하게 설치를 해줍니다. 기밀하게 환기장치하고 라돈가드 바르고 나서 측정했을 때가 한 200베크럴까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차폐하는 시트까지 설치한 다음에 다시 체크했을 때 20베크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WHO 기준하고 대한민국 기준이 100베크럴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뉴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특허도 갖고 있고 단열 관련된 구조 보강대 이런 다양한 공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이 붕괴되는 거 다음으로 무서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라돈가스에 대한 차폐적인 공사도 저희는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이런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평창동 주택은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뷰 좋은 굉장히 멋진 주택에 살고 있는 건축주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신축할 때 꼭 SSD 공법이라든지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집 앞에 음압을 만들어 가지고 라돈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공법, 다양한 공법들 우리 뉴마이하우스가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뉴마이하우스는 주거의 쾌적성을 통해서 건축주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